자, 우리가 앞에서 단순 회귀 분석의 회귀 계수에 대한 뭘 배웠어? 추정을 배웠죠. 근데 통계적 추론에는 추정 말고 또 뭐가 있어? 검정이 있죠. 자, 이번에는 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귀 분석이란 게 뭐야? y 값을 예측하는데 x란 정보가 없으면은 y의 표본 평균으로 y를 추정하게 된다고. 근데 x란 정보가 있는 덕분에 요 직선으로 y를 추정하면은 y 해시란 값이 되고 더 조금 더 y를 조금 더 뭐 한다고? 정확하게 맞출 수 있게 된다고. x라는 정보를 활용해서.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할 검정은 뭐냐? 첫 번째, 회귀 모형 유의성 검정입니다. 이 회귀 모형이 의미가 있냐 없냐를 검정하는 거야. 자, 우리의 목표는 뭐라고? 요 y 값을 직선을 그려서 조금이라도 더 정확하게 맞추는 거라고. 누구보다 y의 표본 평균으로 예측하는 것보다는 더 조금 더 정확하게 맞추는 게 목표라고. 근데 요 회귀 직선이 기울기가, 그렇죠? 기울기가 몇이냐면 0인 거야. 이렇게. 모집단의 회귀 직선의 기울기가 0인 거야. 그럼 그냥 표본 평균으로 예측하면 되죠. 그렇죠? x란 정보를 전혀 활용할 수가 없다고. y는 베타 제로 더하기 베타 1 x 더하기 뭐 5창 이렇게 생겼는데 만약에 회귀 계수가 기울기 값이 0이면은 이 부분이 없는 거 아니야. 그럼 y를 그냥 하나의 상수로 예측하는 거랑 똑같죠. 그렇죠? 그냥 하나의 상수 뭐야? y의 평균으로 예측하는 거랑 똑같아진다고. 그러면은 요 회귀 모형이 뭐에 쓸모가 없는 거라고. 그래서 기울기가 0이면은 회귀 모형이 쓸모가 없는 거고 의미가 없는 거고 요 회귀 분석이 0만 아니기만 하면 0만 아니기만 하면 그래도 x에 따라서 이 y 값이 비례하냐 뭐 반비례하냐 이런 거를 우리가 뭐 할 수 있어? 알아볼 수 있게 된다고. 그래서 0이냐가 귀무가설, 0이 아니다가 대립가설로 놓고 우리가 이제부터 뭐 할 수 있어? 가설 검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회귀 모형 유의성 검정, 이 회귀 모형, 요 회귀식이 의미가 있냐 없냐를 검정하는 거는 귀무가설, 기울기가 0이냐, 기울기가 0이면 뭐라고? 그냥 y의 평균으로 예측하는 거라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회귀 직선을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때는 회귀 분석을 할 필요가 없게 된다고. 요게 귀무가설 0이 아니다. 0이 아니면 x와 y의 관계를 우리가 뭐해? 조금이라도 알 수가 있잖아. 그래서 x를 이용해서 y를 조금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게 된다고. 그래서 회귀 분석이 쓸모가 있게 되고 이때를 뭐라 그래? 유의하다라고 하죠. 요 경우가 유의한 거죠. 귀무가설을 기각하는 게 유의하는 거고 의미가 있는 거라고. 그래서 귀무가설은 0이다. 기울기 값이. 대립가설은 0이 아니다입니다. y절편은 뭐 상관이 없어. y절편 어차피 요 x랑은 상관이 없잖아. 그쵸? x에 의해서 어떻게 영향받는 값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어디서부터 출발하냐가 y절편이기 때문에 y절편을 굳이 검정하진 않습니다. 우리는 기울기만 알아보는 거라고. 자, 그래서 회귀 모형 유의성 검정은 뭘로 하냐? 분산 분석으로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결정계수 배우면서 뭘 배웠어? SSR, SSE, SST를 배웠죠. 요 회귀 모형이 어떨수록 의미가 있는 거야? 회귀식으로 더 많이 설명할수록 요 총변동을 회귀식으로 그나마 뭐해? 요만큼을 줄여내야지 그나마 이 회귀식이 뭐한 거야?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 SSR 값이 뭐 할수록 커질수록 요 회귀 모형이 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럼 요거는 뭐야? 분산 분석이랑 똑같죠. 분산 분석에서도 SSR이 뭐야? 뭐 그룹끼리 평균의 차이가 SSR이었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 값이 커질수록 뭐야? 그룹끼리의 차이가 있는 거였죠. 그래서 그 분산 분석의 아이디어를 요 회귀 분석에서 그대로 갖고 와서 SSR이 커질수록 의미가 있는데 요렇게 해서 일단 제곱합을 구하고 그때그때마다의 자유도를 구한 다음에 요 제곱합을 자유도로 나눠서 뭐해? 각각의 회기에 대한 분산, 잔차에 대한 분산을 구한 다음에 그거에 대한 b가 무슨 분포를 따라? f 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이 값이 뭐하면 이 f값, 검정통이라는 값이 크면 클수록 회기 모형에 의해서 더 많이 설명되는 거니까 그때는 회기 모형이 의미가 있다라고 우리가 결론, 판단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제곱합 구하는 건 앞에서 했고 평균 제곱이야 제곱합을 자유도로 나누는 거고 그다음에 그 평균 제곱 MSR 값과 MSE 값을 나누면은 그게 F 검정 통계량이 되고 요거를 F 분포에서 검정한다. 그렇죠? 요거는 분산 분석에서 배웠으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라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야? 요 자유도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가를 외워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이해해서 외울 수 있는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일 쉬운 경우 SST는 어떻게 구해? 시그마 yi 값에서 y의 표본 평균 빼서 제곱해서 다 더한다고. 그럼 여기에 표본을 내가 n개 뽑으면은 얘는 총 n개가 마음대로 바뀔 수가 있죠. 그중에서 추정량 뭐에 y 평균 하나 써서 빼는 거잖아. 그래서 자유도가 n-1이 됩니다. 그렇죠. 여기가 자유도 부분이라 치면은 SST의 자유도는 앞에 분산 분석에서 배운 것처럼 표본 개수, 표본으로 뽑은 자료의 개수 빼기 1이 된다고. 그렇죠. 요거는 외우기 쉽겠죠. 자, 그럼 SSR을 살펴보면 SSR은 어떻게 구하냐? 시그마 y의 추정값 빼기 y의 표본 평균으로 구합니다. 자, 요 y의 추정값은 어떻게 생긴 거냐면 베타 제로의 추정량 더하기 베타 1 x 요렇게 해서 만들잖아. 자, 여기서 자유롭게 변하는 변수가 뭐냐면은 베타 제로랑 베타 1이라는 거야. 그렇죠. 베타 제로랑 베타 1은 표본을 뽑을 때마다 다른 방식으로 구하게 되는 값이죠. 그렇죠. 그래서 얘의 자유도는 2개 빼기 또 여기서도 뭐해? y의 표본 평균, 모평균을 추정하기 위한 추정량 1개 썼죠. 그래서 2 빼기 1에서 자유도가 1이 됩니다. 되죠? SSR의 자유도 몇이다? 1이다. 뭐 이렇게 외우면은 쉽죠. 1이니까 1은 쉽잖아. 그냥 1만 외우면 되니까 쉽죠. 그럼 SSE는 뭐야? 여기서도 둘이 더한 게 SST이기 때문에 요 자유도랑 SSE의 자유도를 뭐하면 더하면은 총 자유도 n-1이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SSE의 자유도는 n-2가 됩니다. 그래야지 둘이 더해야지 n-1이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총 자유도, 총 표본의 개수 빼기 1, SST의 자유도 외워주시고 단순 회귀 분석에서 회귀 제곱합의 자유도는 몇이다? 1이다. 1만 외워주시면 돼. 그렇죠? 그럼 나머지 부분이 뭐다? 오차, 잔차 제곱합의 자유도다 해서 알아봐 주시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갖고 MSR 구하고 그걸 나눠서 F값을 이용해서 검정하게 됩니다. 분산 분석을 이용해서 검정한다. 회귀 모형의 유의성 검정을. 자, 그리고 밑에 보면은 회귀 개수의 유의성 검정이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 이제 나중에 좀 배우도록 하고 요 회귀 모형의 유의성 검정을 이용해서만 푸는 문제 1번부터 9번 있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9번까지 풀고 그 다음에 회귀 개수 유의성 검정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분산 분석에서 배웠는데 5차 항의 분산의 불편 추정량이 누구였어? 분산 분석에서 MSE였죠. 자, 근데 회귀 분석에서 똑같아. 회귀 분석에서도 5차 분산의 불편 추정량을 구해야 돼. 그렇죠? 5차에 대한 추정량이 뭐야? 표본을 뽑았을 때 잔차라고. 그렇기 때문에 잔차의 분산이 누구야? 지금 MS이기 때문에 회귀 분석에서도 5차항 분산의 불편 추정량은 누가 돼? MSE가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시그마 제곱의 불편 추정량 구해보세요라는 문제가 분산 분석에서 나오든 회귀 분석에서 나오든 우리는 뭘 구하면 돼? MSE를 구해서 답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요거는 결론만 외우면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근데 결론을 조금 더, 좀 더 그래도 어떻게든 외워보려고 하면은 5차 분산이잖아. 그럼 잔차 분산을 구한 놈이 걔가 불편 추정량이겠네. 그렇죠. 요런 식으로 좀 외워주시면은 그래도 조금 더 잘 외워지지 않을까 하는 말씀에서 하나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회귀 모형의 유의성 검정, 분산 분석 표를 이용해서 한다. 그래서 1번부터 9번까지 풀어보시면은 어떻게 검정하는지 요 표 채우기만 잘하면 어쨌든 분산 분석은 표 채우기만 잘하면 검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1번부터 9번까지 풀어보시면서 표 채우기를 해보시면은 요 검정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들이 다 이해가 되고 푸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단순선형 회귀 모형에 대해서 분산 분석표의 일부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요렇게 나와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 빈칸들 내가 뭐 할 수 있다고? 채워줄 수 있다고. 자, 회귀의 자유도가 몇이야? 1이라고. 단순 회귀 분석의 회귀 자유도는 1이다. 그죠? 1만 외우시면 되는 거야. 자, 그럼 제곱합도 구할 수 있죠. 제곱합 몇이야? 20이죠. 20을 1로 나눴더니 20이 나온 거기 때문에 단순 선형 회귀 분석에서 SSR 값이랑 MSR 값이 둘이 뭐해? 둘이 같게 됩니다. 그렇죠? 어차피 1로 나누는 거기 때문에.
자, 잔차의 평균 제곱 MSE 값 구하면은 30을 15로 나누니까 2가 되고 총 자유도는 16이란 것도 알 수 있죠. 둘이 더한 게 총 자유도니까. 자, F 값도 구하면 요렇게 MSR 값을 MSE로 나누니까 F 값은 10이라는 것도 구해 놓은 상태에서 내가 이제 보기들 하나씩 찾아주면 되죠. F 값은 10이다. 맞죠? 10이잖아. 표본의 크기는 17이다. 맞죠? 왜? 총 자유도가 16이니까 총 자유도는 표본의 크기 n-1이기 때문에 총 자유도가 16이니까 표본의 크기는 몇이었어? 17이었단 소리죠. 자, 3번 뭐야? 표본 상관계수는 0.4이다. 요거는 도대체 분산분석표를 어떻게 구하지? 일단 잠깐 패스. 유의 수준 5%에서 회귀 모형은 유의하지 않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한대. 그쵸? 이거를 검정하는 거는 누굴 보는 거야? 결국 마지막에 요 P값을 봐주는 거죠. 자, P값을 봤더니 0.00649, 내가 만든 유의 수준은 지금 뭐야? 5%에서 하니까 0.05죠. 누가 커? 유의 수준이 크죠. P값이 작다고. P값이 작으면 뭐야? 귀무가설 기각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각한다. 맞게 되죠. 되시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야? 3번이 됩니다. 옳지 않은 것은. 그렇죠. 1번, 2번, 4번이 맞으니까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되는 거죠. 자, 분산분석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분산분석표 채워주시고 만약에 문제에 단하고 기각치가 있으면은 F값으로 가설 검정해 주시면 되고 P값도 문제에서 알려줬다? 그럼 P값으로 뭐 하면 돼? 가설 검정해 주면 된다고. 그래서 P값이 작으면은 기각하면 된다고. 모형의 유의성 검정의 귀무가설은 기울기가 0이다. 모 집단의 회기 개수의 기울기가 0이다가 귀무가설. 또는 요거를 한글로 쓰면은 요 회기 모형이 유의하지 않다. 의미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요 회기 분석으로 나온 회기 모형 쓸 필요가 없다. 요게 귀무가설이고 대립가설은 기울기가 0이 아니다. 그래서 요 회기 모형 그래도 쓸모가 있다. 그렇죠? 회기 모형이 유의하다가 대립가설이 됩니다. 그렇죠? 요게 기각하는 경우죠. 대립가설이 맞다고 하는 거니까. 자, 그럼 이제부터 3번이 왜 틀렸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표본 상관계수 구하래. 그럼 우리가 표본 상관계수에 대해서 아는 식 뭐가 있어? 아는 식 표본 상관계수를 뭐 하면 제곱하면은 결정계수라는 거 알고 있죠. 자, 그럼 결정계수는 요 분산분석표를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죠. 왜냐면 SST분의 SSR이니까. 그래서 지금 SSR이 20, SSE가 20, 30이니까 SST는 몇이야? 50이죠. 그래서 SST가 50, SSR이 지금 20이니까 5분의 2는 몇이야? 0.4니까 결정계수는 0.4라는 거 알고 있죠. 그럼 우리가 구할 상관계수는 몇이야? 루트 0.4 아니면은 마이너스 루트 0.4죠. 제곱해서 0.4가 되는 값이기 때문에 루트를 씌워주면 되는데 제곱해서 0.4가 되는 거는 플러스인 경우도 있고 마이너스인 경우도 있다고.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상관계수랑 결정계수에 관한 문제 풀 때 요게 풀인지 마인지는 뭐 보고 찾았어? 회기식의 기울기의 부호 보고 찾았죠. 그렇죠? 회기식의 기울기 추정 회기식의 기울기의 부호랑 상관계수가 뭐해? 똑같기 때문에 그 부호 보고 찾았다고.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자, 요 문제는 일단 추정된 회기식의 기울기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나와 있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요 상관계수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도 모르고 플러스라고 쳐도 값이 몇이라고? 루트 0.4라고. 근데 0.4이라 했으니까 3번이 뭐에? 틀린 문장이 되는 겁니다. 틀린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 거야. 일단 0.4도 아니거니와. 그렇죠. 여기 요 분산분석 표만으로는 내가 추정한 회기식의 기울기가 그렇죠. 요 베타 1 해시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요 분산분석 표로는 알 수가 없다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부호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3번은 틀렸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2번 풀어보겠습니다. 2번 표본의 크기가 11이래. n은 11이란 소리죠. 자, 그렇게 해서 구했더니 결정계수가 0.7이 나왔답니다. 이 상황에서 F 검정통계량값 구해봐라 라는 문제죠. F 검정통계량 구하려면 뭐 해야 돼? 분산분석표를 만들어야죠. 요 두 개의 정보만으로 뭐 해야 돼? F 검정 통계량을 구해보라는 문제죠. 그럼 구할 수 있으니까 문제에 나왔겠죠. 자, 분산분석표는 첫 줄이 회기, 두 번째 줄이 잔차, 마지막 줄이 총이죠. 그래서 첫 번째 칸에는 제곱합을 구하는데, 그렇죠? 제곱합이 문제에 안 나와 있다고. 대신에 우리가 아는 건 뭐 있어? 결정계수가 0.7이다만 알고 있어. 결정계수는 뭐야?
SST 총 변동 중에서 회귀 분석으로 이에 설명되는 변동의 비율이 0.7이라는 거잖아. 그렇죠? 이 값이 0.7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쓰면은 SSR은 0.7 SST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얘는 정확히 몇인지는 모르지만 0.7 SST라는 걸 알고 있고 총 제곱합은 SST고 그럼 잔차 제곱합은 몇이야? 회귀 제곱합이 0.7 SST야. SST 중에 70%가 회귀 제곱합이라고. 그럼 나머지 몇 프로? 30%가 잔차 제곱합이겠죠. 그래서 0.3 SST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SST로 다 쓸 수가 있다고. 자, 이렇게 쓰는 이유가 뭐야? 이렇게 쓰고 나면은 마지막에 F값 구할 때는 어차피 나누잖아. MSR이랑 MSE를. 그쵸? 그러다 보면은 요 SST가 뭐 되겠어? 약분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SST를 미지수로 잡아서 적어 주셔도 된다고. 자, 그다음 두 번째 칸엔 뭐 구하는 거야? 자유도 구하는 거죠. 회귀 자유도, 단순 회귀 분석에서 회귀의 자유도 몇이라고? 1이라고. 총 자유도 n-1이라고. n이 11이니까 총 자유도는 10이죠. 그럼 잔차의 자유도는 몇이야? 9여야죠. 이렇게 둘이 더한 값이 총 자유도가 나와야 되니까. 그럼 세 번째 칸 평균 제곱을 구하면 이렇게 나눠서 구하니까 0.7 SST. 그다음 이렇게 나눠서 구하니까 9분의 0.3 SST가 되죠.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F값 구해야 되는데 F값은 어떻게 구해? 요 MSR 값을 뭘로 나누면 돼? 요 밑에 MSE 값으로 나눠주시면 된다고. 그럼 요렇게 나눠지고 그쵸? 하나씩 땡기면은 다시 쓰면은 1분의 7분의 3분의 9죠. 그래서 안에끼리 곱한 게 분모로 가서 3, 바깥끼리 곱한 값이 분자로 가서 63이 되죠. 그래서 약분을 해주면 몇이야? 21이 돼서 F값은 우리가 SST, SSR, SSE, SST는 실제로 모르지만 F값은 뭐에? 그냥 상수로 구할 수가 있게 된다고. 21이니까 정답 몇 번? 4번이 되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결정 계수만 알려줘도 뭘 구할 수 있어? F값을 구할 수가 있다고. 이렇게 분산 분석표 만들어서 내가 아는 부분만 채워주시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분산 분석표에 대한 값이 하나도 안 나와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분산 분석표 쓰는 거를 두려워하지 말고 쓰시면 다 풀 수가 있습니다. 자, 회귀 분석할 거랍니다. 표본의 크기는 12, 얘는 12랍니다. 그래서 단순 회귀 분석할 때 결정계수 값 구해보랍니다. 요 분산 분석표만 보고. 그렇죠. 아까 전에 2번 문제는 결정계수 주고 분산분석표 채우라는 거였는데 이제는 뭐야? 분산분석표 주고 결정계수 찾으라는 거니까 이제는 뭐에? 거꾸로 찾아주시면 되죠. MSE 값이 4고 F 값이 15니까 MSR 여기는 몇이어야 된다는 소리야? 60이어야 된다는 소리죠. 그렇죠? 4를 60으로 나누니까 15가 나온 거 아니야. 자유도 써주시면 회귀 자유도는 몇? 1이라고. 그렇죠? 단순 회귀 분석에서 회귀 자유도는 1이다. 반드시 외워주시고 총 자료의 개수가 12개니까 총 자유도는 몇이야? 11이 되죠. 그러면 오차의 자유도는 10이 되죠. 그래서 다시 이제 거꾸로 제곱합을 나눠서 평균 제곱이 나누는 거니까 거꾸로 제곱합을 구해주면 여기는 60. 요렇게 나눠서 4가 나왔다는 소리니까 얘는 40. 그럼 총 제곱합은 100이었다는 소리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결정계수 구할 건데 결정계수는 어떻게 구해? SST분의 SSR로 구한다고. SST가 몇이야 지금? 100이고 SSR이 몇이야? 60이니까 계산한 몇이야? 0.6이 되죠. 정답 몇 번? 3번이 되는 문제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분산분석표 채우는 거 우리가 앞에 9단원 분산분석에서 많이 해봤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잘 채우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특이한 게 뭐야? 회귀 분석에서는 회귀 자유도가 몇이다? 1이다. 그렇죠? 이거는 단순 회귀 분석이어서 그런 거야. 뒤에 또 이제 독립 변수가 여러 개 나오는 다중이기 분석 가면은 자유도가 조금 달라집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거는 또 그때 설명드릴 테니까 일단 단순회귀 분석이 문제에 더 많이 나오니까 단순회귀 분석에서 회귀의 자유도는 몇이다? 1이다. 반드시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4번은 뭐해? P값도 알려줬고 제곱합도 일단 알고 있는 상태에서 회귀식을 추정했더니 이렇게 나왔답니다. 자, 이때 뭐뭐 구하래? 상관계수와 검정 결과를 구해보랍니다. 자, 일단 검정 결과는 구하기가 쉽죠. 왜냐면 P값으로 보면 되니까. P값이 0.002면은 유의수준 0.05보다는 뭐에? 작죠. P값이 작으면 뭐야? 기각이죠. 그렇기 때문에 1번 아닌 2번이 정답인 상태에서 표본 상관계수는 뭐니? 플러스니 마이너스니?
표본 상관계수의 부호는 누구랑 똑같다고? 추정된 회기식의 기울기의 부호랑 똑같다고. 지금 추정 회기식이 요렇게 주어져 있잖아. 그쵸? 기울기가 지금 x 앞에 곱해져 있는 수를 보니까 뭐야? 마이너스죠. 음수죠.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상관계수도 당연히 뭐야? 음수여야 된다고. 정답 몇 번? 2번이 되는 문제입니다. 그쵸? 진짜로 상관계수 루트 7분의 5인지 안 구해봐도 된다고. 그쵸? 부호가 다른 거니까 부호만 살펴보면 된다고. 그쵸? 요게 문제를 푸는 원리죠. 그쵸? 굳이 내가 풀마만 구분하면 정답을 고를 수가 있어. 그럼 풀마만 살펴보면 되는 거죠. 그쵸?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고, 제곱합을 알려줬으니까 얘로 결정계수 구하고 결정계수로 뭘 구해? 상관계수 구할 수 있잖아. 그쵸? 상관계수를 제곱한 게 결정계수이므로 요 관계를 이용해서 상관계수가 진짜로 루트 7분의 5인지도 당연히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 문제는 굳이 구하지 않아도 풀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4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5번 표본의 크기가 17이래 n은 17인 상태에서 회귀 분석을 해봤답니다. 그리고 분석표를 얻었을 때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y의 총 변동 중에 40%는 x로 설명할 수 있다라는 말이 뭐야? 이게 바로 설명력이고, 요 설명력이 바로 뭐야? 상관계수라고. 그쵸? 상관계수 값이 뭐야? 총 변동 중에서 x라는 정보를 얻은 덕분에 우리가 y를 예측하는데 조금 더 요 변동을 줄어들인 부분. 그쵸? 그게 바로 결정계수라고. 그래서 결정계수를 글로 문장으로 풀었으면 요렇게 됩니다. 지금 결정계수는 구한 몇이야? SST분의 SSR이니까 SST는 지금 50이고 SSR이 20이니까 계산하면 0.4가 나오죠. 그쵸? 요거를 한글로 우리가 문장으로 해석하면은 요렇게 해석하시면 된다고. 총 변동 중에서 0.4, 40%는 X 덕분에 회기식을 만들어서 뭐 했다고? 설명해냈다고. 그럼 나머지 60%는 뭐야? 회기식으로도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 그쵸? 그 부분이 잔차에 의한 오차 변동이라고 할 수가 있죠. 되죠? 그래서 1번이 맞는 문장이다. 다음 2번과 3번은 가랑 나를 구하라니까 뭐 해야 돼? 요 분산 분석표를 뭐 해야 돼? 채워야죠. 다음 4번 보면은 x가 y에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냐 없냐잖아. 그렇죠? x가 y에 영향을 준다라는 말이 뭐야? 영향을 준다라는 말이 요 회귀 분석에서는 회귀 모형이 유의하다라는 말이랑 같은 말입니다. 회귀 모형이 유의해서 기울기가 살아있으면은 x에다 뭘 대입하면 y 값이 막 변할 거 아니야. 그쵸? 그게 바로 영향을 준다란 말이야. 그래서 귀무가설을 뭐 했다는 소리야? 기각했다는 소리죠. 그쵸? 기울기가 0이 뭐 하다는 소리야? 아니라는 소리죠. 이게 다 무슨 말? 같은 말이다. 회귀 분석에서는. 그래서 요거는 귀무가설 기각인지를 살펴보는 거니까 뭘 보면 돼? p 값을 보면 되죠. 그렇죠. p 값이 우리가 정해놓은 유의 수준 0.05보다 뭐에 작은 값이죠. 0.0064로. 그렇죠. 그러면 뭐야? 귀무가설 기각이므로 회귀 모형이 뭐한 거야? 유의한 거죠. 유의하니까 뭐야? x가 y에 영향을 지금 주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4번도 맞다. 그럼 결국 2번 아니면 3번이 정답이니까 요 분산분석표 뭐 해야 돼? 채워야죠. 여기 30, 여기 1. 지금 n은 17이니까 총자유도 16, 그럼 오차자유도 15. 이렇게 나누면은 나는 2, 나는 2다. 맞죠? 정답 몇 번? 2번이 되겠네. 여기 구해보면 여기 20, 2분의 20은 10이니까 간이 10이어야 되는데 3분의 32냐 했으니까 2번이 틀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분산분석표 채워서 정답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는 여기 부분들이 중요하죠. 1번 결정계수에 대한 해석. 그렇죠. 결정계수를 요렇게 해석하면 된다. 영향을 준다라는 말이 회귀 모형이 유의하다라는 말이랑 같은 말이다. 그렇죠. 회귀 분석에서는. 되죠. 요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라는 거, 요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6번 풀어보겠습니다. 6번 단순회귀 분석을 해서 최소제곱법을 적용하여 분산분석표를 다음과 같이 얻었을 때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물론 정답 찾는 거는 매우 쉽습니다. 왜냐? 정답 무조건 1번이야. x, y의 표본 상관계수는 이거니? 라고 물어봤잖아. 근데 요 문제 어디를 봐도 분산 분석표만 주어져 있으니까 내가 뭘 몰라? 회귀 계수 추정값을 모르잖아. 그럼 회귀 계수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알아 몰라? 모르죠. 요 분산 분석표로는 뭐만 구할 수가 있어? 결정계수 R제곱만 구할 수가 있잖아. 그럼 R제곱을 이용해서 상관계수가 플러스 몇이냐 마이너스 몇이냐는 찾을 수 있는데 결국 마지막에 부호를 정하려면은 뭘 알아야 돼? 회귀 계수 기울기 추정값의 부호를 알아야죠.
근데 문제에 부호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1번이 정답이죠. 무조건 플러스라고 했으니까 얘는 알 수 없다가 맞는 거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 자 이제 2, 3, 4번도 풀어주면은 오차항 분산의 불편 추정값은 뭐야? MSE죠. 그 다음에 F값도 구해봐라 라고 했으니까 요 분산 분석표 뭐 해야 돼? 채워줘야죠. 자 단순 회귀 분석에서 회귀 자유도 몇이야? 1이죠. 그 다음에 총 자료가 지금 11개니까 총 자유도가 몇이야? 10이고 오차 자유도는 나머지니까 9. 그래서 나눠서 구하면은 MSR이 75, MSE가 5가 되고 또 이렇게 나누면은 F값은 몇이야? 15가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차항 분산의 불편 추정값 MSE가 5냐 물어봤는데 맞는 거고 F값이 15냐 물어봤으니까 맞게 되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4번 유의 수준 5%에서 유의하냐 안 하냐 뭐 하라고? 회귀 모형 유의성 검정 해보랍니다. 자 그럼 내가 구한 검정 통계량 F값이 몇이고 15고 얘를 뭐랑 비교해야 돼? 기각치랑 비교해야죠. 그렇죠? 즉 유의 확률이 문제에 안 나와 있으니까 기각치를 이용해서 검정을 해야죠. 그럼 F 0.05 자유도는 1,9죠. 이 값을 내가 알아야 돼. 자 근데 문제를 다시 읽어보시면 단하고 뭐가 나와 있어? F 0.01의 19 값이 나와 있죠. 이 값이 10.56입니다 하고 나와 있잖아. 나는 뭐가 필요해? 위 수준 5%에서 검정하려면은 0.05가 되는 백분위수를 알아야 되는데, 그렇죠? 요렇게 F 분포가 있을 때 이 값보다 큰 값이 나올 확률이 0.05가 되는 부분이 얘잖아. 그렇죠? 얘를 알아야지 기문가서 기각할지 말지를 정하는데 문제는 지금 뭘 알려줬어? F 0.01 값을 알려줬죠. F 0.01 값은 F 0.05보다는 무슨 값이야? 큰 값이죠. 그렇죠? 왜냐면 이 값보다 큰 값이 나올 확률이 0.01로 매우 매우 작기 때문에 0.05보다는 더 뭐해? 큰 값이 되죠. 그렇죠? 이 값이 지금 10.56이란 걸 알려줬죠. 자, 근데 요 상태에서 이제 검정을 해보라니까 10.56이랑 내가 구한 F값을 비교하면 내가 구한 검정 통계량 F값은 15니까 요 10.56보다도 무슨 값이야? 큰 값이죠. 그렇죠? 15는 여기에 있는 값 아니야. 그럼 당연히 얘가 유의 수준이 1%여도 1%에 대한 기각치보다도 뭐해? 내가 구한 F값이 큰 값이죠. 그럼 유의 수준 5%일 때 기각치 얘보다도 당연히 뭐 하겠어? 크겠죠. 그렇죠? 내가 구한 F값은 1%일 때보다도 커. 그럼 당연히 5%는 더 5%에 대한 기각치는 요 10.56보다 더 작은 값이니까 얘보다도 당연히 뭐 하겠다? 크겠다. 그러니까 유의 수준 5%에서 뭐 하겠다? 귀무갓을 기각하겠다. 귀무갓을 기각하는 게 뭐야? 유의하다는 거죠. 그래서 4번이 맞다. 이렇게 해서 판단을 내리시면 됩니다. 네, 7번 회귀 분석할 건데 n이 안 나와 있죠. 그죠? 총 자료 개수는 일단 지금 모르는 상태야. 그리고 분산 분석표를 이렇게 알려줬어.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기억과 니은 구하면 1과 2니 단순 회귀 분석에서 회귀의 자유도 몇이라고? 1이라고. 요 니은 어떻게 구하면 돼? 이렇게 나눠서 구하면 되죠. MSE는 SSE를 SSE의 자유도로 나눠서 구하면 된다고. 그럼 니은은 2이다. 맞게 되죠. 자, 요 F 값은 어떻게 구한 거냐면 MSR을 MSE로 나눠서 구하니? 그럼 맞죠, 당연히. 그쵸? 그 2분의 10 하니까 5 나온 거 아니야. 자, 전체 자료의 개수는 19개니 총 자유도 구하면 이렇게 둘이 더하면 총 자유도가 나오는데 총 자유도가 19잖아. 그렇죠? 총 자유도가 19면은 전체 자료의 개수는 몇 개냐는 소리야? 20개였단 소리죠. 그렇게 19이다. 틀렸죠. 정답 3번이 되는 거고. 유의 수준 5%에서 회귀 모형이 유의하니 그럼 P값 봐주면 된다고. 그렇죠? P값이 지금 0.05보다 작으니까 P값이 작으면 뭐라고? 기각이라고. 기각이 무슨 말이랑 같은 말이라고? 유의하다랑 같은 말이라고. 되죠. 그래서 4번도 맞다. 정답 몇 번? 3번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회귀 분석에 대한 유의성 검정 쉬워 어려워? 쉽죠. 별로 안 어렵다고. 그렇죠. 근데 이런 문제가 시험에서 무조건 몇 문제? 1에서 2문제는 무조건 나오니까 우리가 이 부분 실수 없이 푸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순 회귀 모형 적합해서 얻은 분석표이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가나다 구해봐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결정 계수는 요렇게 구하니. 그렇죠? 그럼 가나다 계산하기 전에 뭐가 더 쉬워? 4번부터 살펴보는 게 쉽죠. 왜냐면은 제곱합을 알려줬으니까 결정 계수 구할 수 있잖아. 결정 계수 어떻게 구해? SST분의 SSR로 구하면 된다고. SST가 지금 몇이야? 740. SSR이 지금 몇이야? 540이니까 740분의 200. 200은 뭐야? SSE죠. 결정 개수는 SSR을 적는 거라고.
그렇죠. 설명력이라고. 회귀 직선에 의해서 설명되는 부분이라고. 그러니까 SSR 회귀 제곱합을 적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이 틀렸죠. 정답 몇 번? 4번 찍고 넘어가시면 되는 문제죠. 그렇죠. 너무 쉽기 때문에 제가 C급으로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여러분들은 공부하시는 입장에서 회귀의 자유도 1이다. 그럼 잔차 자유도 10이다 해갖고 나머지 가나 다도 찾아서 맞는지 한 번만 확인해 주시면은 뭐 요 문제에 대한 공부는 그걸로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쉬운 문제였습니다. 네, 9번. 분산분석표 주고서 결정계수 구해보라는 문제 앞에서 뭐 해봤어? 풀어봤죠. 요거 다 채운 다음에 결정계수 SST분의 SSR 값을 뭐 해주면 돼? 구해주시면 된다고. 자, 그럼 빈칸 채워보겠습니다. 일단 회귀 자유도 1, 쉬우니까. 잔차 자유도 지금 25니까 총 자유도가 잔차의 자유도는 24죠. 자, 지금 F 값이 5가 나왔는데 요 MSE 값은 SSE도 아니까 구할 수가 있죠. 이렇게 나눠서. 그렇죠. 나눠서 구하면 몇이야? 5죠. 그럼 MSR 값은 몇이야? 25였단 소리죠. 5분의 25 해야지 5가 나오니까. 그래서 다시 거꾸로 돌아가서 SSR 값, 회귀 제곱합 합값 구한 몇이야? 25라고. 단순 회귀 분석에서는 회귀의 자유도가 몇이야? 1이니까. 회귀 제곱합의 자유도가 1이니까 요 SSR 값이랑 MSR 값이 둘이 뭐하다고? 똑같다고 했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SST 값 얘네 둘이 더해서 구해주면은 145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정계에서 구해야 되는데 SST가 145고 SSR이 25니까 요거 5로 약분해 주면은 5, 5, 25. 5, 20에 5, 9, 45니까 29분의 5. 정답 몇 번? 2번이 되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요렇게 해서 풀면은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이 교재를 사셨으면은 아직 수정되기 전에 교재를 사셨으면 밑에 정답이 3번이라고 표시돼 있어. 그렇죠. 3번인가요? 4번인가요? 뭐 정확히 어떻게 표시되어 있는지 한번 책을 잠깐 보겠습니다. 네, 3번이라고 표시되어 있다고. 그렇죠. 그게 오타였다. 그렇기 때문에 수정 전 교재를 사신 분들은 정오표를 제가 요 유튜브 게시판에 게시물에다가 올려놨습니다. 거길 보시고 좀 수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해주시면 좋다라고 맨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풀었는데 아니 29분의 5인데 왜 답이 3번으로 돼 있어? 라고 화내시지 마시고 요거는 제가 잘못해서 오타를 적은 거니까 제가 사과 말씀을 드리고 2번이 정답이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뒤에 해설지 보면은 거기에는 2번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좀 이상하다 그럼 뒤에 해설지를 봐주시면 됩니다. 해설지는 그래도 맞게 돼 있기 때문에 해설지를 보고 아 이게 오타였구나 하고 찾아주셔도 되고 어쨌든 오타가 있는 점 사과드리고 어쨌든 빨리 이 강의를 마친 뒤에 모든 오타들을 다 수정해서 정오표로 올려드리고 교재도 다시 수정해서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